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와 둘이 어렵게 살았어요. 이혼한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셨다는 소리만 들었지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바쁘고 힘든 엄마가 저한테 신경 쓰지 않도록 뭐든 알아서 하는 게 어린 나이에 습관이 되었어요. 저는 엄마가 생계를 위해 갖은 고생을 하는 걸 보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얼른 어른이 돼서 답답한 환경을 떠나 자유롭게 사는 게 꿈이었죠. 대학교에 가서도 저는 공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캠퍼스 생활을 즐기는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생활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남자 선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전공 수업에 들어가면서 처음 봤는데 선배는 저를 전에 봤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는 제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주말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마. 나하고만 만나는 거다. 저도 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선배 말 들어야 되는데요? 나랑 사귀잖아. 사귀면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여야지. 제가 선배랑 사귀는 거예요? 내가 보자고 해서 나왔으면 사귈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거잖아. 난 그렇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 라는 일방적인 말들을 저에 대한 호감으로 받아들였어요. 선배는 금수저는 아니어도 꽤 사는 집 아들이라는 소문이 많았고 여자애들도 은근히 관심이 많았죠. 그런 사람이 저한테 무작정 남친이라며 들이대니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선배를 만날 때면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배 말대로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도 설마 나하고 결혼을 하겠나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능력도 있고 집도 살만한데 굳이 저를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저는 선배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자유를 만끽하자는 심정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갔죠.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을 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대뜸 이러더군요. 이번 주말에는 우리 엄마 만나야 되니까 단정하게 입고 나와. 내가 선배 어머니를 왜 만나? 결혼 전에 인사는 드려야지. 나랑 결혼을 한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 수진이 너는 다 좋은데 가끔 이렇게 깝깝하게 굴 때가 있더라. 그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겠어? 저는 그 사람이 저와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당시에 그 사람은 사법고시를 보려고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아직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저와 결혼을 생각한 걸 순진하게도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죠. 저도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야 엄마가 짐을 더 실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남자가 일정한 수입이 생긴 다음에 결혼하는 게 낫지. 지금 하면 너만 힘들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좋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게다가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 선배 같은 환경의 사람이 나한테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겠어? 제 고집의 엄마는 결국 뜻대로 하라며 항복하셨어요. 엄마는 선배가 인사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없는 중에도 고급 식재료를 사다가 정성껏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에 비해 저를 본 선배 어머니는 싸늘하기만 했죠. 나는 아직도 네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형식이가 비록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우리 정도면 더 괜찮은 집안하고도 사돈 맺을 수 있거든. 그냥 너 하나 보고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더 말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야 된다. 지금이야 고시생이지만 미래의 변호사잖아. 라며 그날 혼수 목록 적은 걸 저한테 주는데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렸어요. 웬만한 집도 그런 혼수를 하려면 부담이 크겠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제가 저금한 통장과 함께 엄마에게 혼수 목록을 보여드렸어요. 네가 꼭 결혼하겠다니 그 집에서 해달라는 거 해줘야지. 그 어머니도 변호사 될 자식이니 대접해달라는 거 아니겠니? 모자라는 건 어떻게든 해볼 테니 식장하고 드레스 같은 거나 잘 알아봐. 라고 하시는데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엄마 부담을 덜어주려고 결혼을 서두른다는 게 더 큰 짐을 안겨준 꼴이 됐으니까요. 대신 결혼해서 더 효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엄마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제 혼수를 장만하셨고 저는 드디어 선배와 꿈에 그리던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6개월 정도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침을 먹고 공부하러 가서 밤늦게 왔지만 저는 그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가끔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밖에서 만나서 야식을 먹고 집에 같이 들어오곤 했는데 그게 꼭 연애할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저한테 눈도 안 마주치고 접시 같은 거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힘들긴 했어도 남편과 알콩달콩하게 사니 다 눈 감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 공부하는 데에 지치지 말라고 보약도 지어주고 새벽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하느라 제가 더 피곤해지곤 했어요. 그 정도야 어느 집에서나 아내가 하는 역할이니 불만은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생활비에 남편 공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부 제가 다 책임졌죠. 시어머니는 저랑 결혼한 남편이 얄밉다며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 지금은 엄마한테 섭섭할 거야. 그래도 내가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이게 다 당신 덕분이라고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 그럼 엄마도 마음 바뀌고 당신 인정하실 거야. 라는 남편의 말을 위로 삼아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해 사법고시에 떨어졌고 저는 다음 해를 기약하며 또다시 혼자 가정을 책임지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네가 제대로 내조를 못하니까 형식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잖아. 무슨 지일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상적인 밥상 한 번을 안 챙기고 애가 새벽마다 미숫가루만 먹고 나가게 해. 어머니, 그게 선식인데 그이가 직접 주문한 거예요. 아침에 그거 먹는 게 속 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생활을 하려면 저라도 벌어야 되니까 회사 열심히 다니는 것 뿐이에요. 형식이가 그럼 네가 돈 벌어다 주니까 눈치 보이는데 제대로 된 밥상 차려달라고 말이 나오겠니? 네가 그렇게 회사 다니는 유세를 떠는데 지금 내 아들이 돈 못 번다고 네가 일하는 걸 생색내고 싶은가 본데 너야말로 다음에 우리 아들 사법고시 못 붙으면 쫓겨날 각오하고 있어. 라며 막말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며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솔직히 내가 맨날 선식 먹고 싶겠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내가 좋아서 시켰다고 해도 선식만 먹고 나가게 하는 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럼 내 눈치 보느라 밥 차려달라는 말 못했다는 거야? 나 어차피 당신 저녁 먹을 반찬 다 해놓고 나가는데 그냥 차려달라고 하지 그랬어. 글쎄다.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러려고 하면 막 바쁘다고 난리치고 일하는 티내는데 무슨 말을 해. 라며 제 탓으로 돌리는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시험 떨어지고 다시 공부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새벽마다 저녁 반찬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람 아침상을 봐주었고 그러고 회사를 가면 피곤해서 오전 시간에는 졸기 일쑤였어요. 정말 상사 보기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아들이 합격을 못하니 시어머니의 간섭은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제가 장봐온 식재료를 일일이 검사하고는 싸구려를 샀다며 전부 내다 버린 날도 있었어요. 이런 데에서 자기 환경이 표가 나는 거야. 뭐 좋은 걸 먹어보고 살았어야 좋은 것도 살 줄 알지. 라며 자기가 백화점에서 사온 채소며 고기를 꺼내놓는데 정말 수치심에 몸이 떨리는 걸 참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다시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회사가 끝나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서는 장을 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배달해주는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장을 봐야 했죠.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자기 엄마 편만 들었고
은근히 저를 무시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저는 더 악착같이 뭐든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반을 더 고생한 끝에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축하한다며 엄마가 정성껏 갈비찜을 해서 보냈는데 남편은 그날따라 늦게 들어와서 엄마가 보낸 음식을 곁눈으로 흘끗 보기만 하더군요. 됐어, 배불러. 나중에 먹던지 아니면 당신이 먹어. 어디서 뭐라고 왔길래? 친구들 만난 거야? 엄마랑 축하하느라 밥 먹고 왔지. 한정식 집에서. 당신 합격 축하를 어머니하고 둘이서만 했다고? 아니, 나는 그럼 뭐야?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돼서 당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 어디 있다고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보다도 정말 섭섭하다. 나는 같이 축하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안 된대. 당신은 집에서 맨날 보잖아. 엄마는 누구보다 내가 잘 되길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당신이야말로 엄마랑 식사 좀 했다고 이렇게 발끈하면서 속 좁게 굴 거야? 뭐? 속이 좁아?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동안 어머니가 뭘 하셨다고 그래. 매일 제대로 된 식사하라고 당신보다도 잠도 더 못 자면서 챙긴 게 나야. 생활비는 누가 댔는데 어머니가 한 푼이라도 도와줬으면 말을 안 해. 그 식사 제대로 챙기게 된 거 다 엄마가 코치해 줘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생활비 좀 냈다고 유세 떨고 그러지 마. 내가 변호사 사무실만 들어가면 네가 버는 돈은 돈도 아니야. 아니, 가족끼리 무슨 보상을 바라면서 생활비 쓰나? 어차피 같이 쓰는 건데. 라며 제 코앞에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일주일이 넘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아침도 제가 먹을 것만 챙겨서 가지고 나가 회사에서 먹었어요. 시간이 가도 제가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자 남편은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최서방이 네 눈치가 꽤나 보이나 보더라. 그래도 지 엄마 챙긴다고 한 건데 어쩌겠니? 섭섭하지만 이해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는 고맙다는 빈말도 없고 어머니랑만 식사하러 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다 같이 축하 겸 밥 먹고 다 풀자. 라며 저를 달래셨지만 저는 그동안 속 썩었던 거며 시어머니와 남편 행동들에 정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자리를 마련하신다니 꾹 참고 같이 하자고 마음 먹었어요. 밥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특정 반찬을 집어서 드셔보시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밥 먹는 내내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같이 집에 가서 차 한잔을 하자고 그러더군요. 가만 보니 남편은 저와 엄마 기분에 아랑곳 없이 제일 신이 났더라고요. 저렇게 다른 사람 기분도 헤아릴 줄 모르고 자기만 좋으면 끝인 사람을 어디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을까 싶고 제 발등을 찍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제가 부엌에 들어가 물을 올려놓고 차를 마실 준비를 하는데 막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였어요. 아니, 여기도 내 반지 어디 갔어? 얘, 너 내 반지 어디다 뒀니? 내 루비 반지 말이야. 여기 딱 뒀는데 왜 안 보여? 라며 도끼 눈을 뜨고 저한테 씩씩대는 게 마치 제가 가져간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전 계속 부엌에 있었는데 어머니 반지를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어요. 어디 딴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얘 말하는 거 봐. 너 나를 지금 정신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취급하는 거니?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지자 안방에 있던 엄마가 나와서 무슨 일이라며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더니 이 못 빼어먹은 거지 같은 것들 내 반지 내놔. 내 반지 어땠어? 그게 어떤 반지인데? 아니 갑자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놓으세요 사돈. 사돈 좋아하시네. 이 도둑년들이 작당을 하고서 내 반지를 훔쳐가? 라는데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고 바로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확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어디다 대고 손찌검이에요? 댁이 뭔데 우리 엄마한테 난리야? 뭐? 댁? 너 말 다 했어? 다 안 했어요.
이런 교양 따위력으로 눈꽃만도 찾을 수 없는 인간들. 진짜 지긋지긋해. 내가 당신이나 당신 아들하고 다시 상종을 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게 포자부자니까? 라며 시어머니가 일어나 저한테 달려들었고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때 슈퍼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본 척 만척하고 방에 들어가 짐을 대충 챙긴 뒤에 엄마와 그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는 우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말 저와 엄마를 신고했더군요. 반지를 훔친 거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반지는 시어머니 가방 속에서 나왔고 제가 밀친 것도 엄마가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화해하라는 말만 나왔죠. 저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누가 할 소리 지가 하는지 모르겠네. 선수 치면 뭐가 달라져? 라며 경멸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던 남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나하고 왜 결혼했어? 왜긴 나보다 못하니까 묵묵히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내가 아주 사람을 잘못 봤네. 아우, 완전 쌈딱이야. 그래 맞아. 나 쌈딱이야. 그렇다고 쳐. 근데 네 엄마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던데 반지도 조심하시라 전하고. 저는 그날 친정에 돌아와 억울함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숨을 죽이며 울었어요. 아침이 되자 엄마는 저에게 해장국을 끓여주시더니 인생에 큰 공부했다고 생각하자. 더 나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끝난 걸 수도 있어. 엄마, 미안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엄마가 반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나 때문에 엄마도 이상한 일만 당하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네가 왜 미안해. 네 잘못 아니야. 그 인간들이 몹쓸 것들이지. 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이혼 후 한동안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서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일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일과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 엄마의 하나뿐인 오빠이자 저의 외삼촌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없었던 외삼촌의 장례는 저와 엄마가 치루었고 엄마는 계속 슬픔에 잠겨 계셨죠. 그런데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난 후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김성호 씨가 김정혜 씨 앞으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알고 보니 외삼촌이 싸게 사두었던 땅이 재개발로 값이 몇 배는 뛰었고 외삼촌은 거기에 건물들을 지어서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외삼촌 재산이라며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엄마 앞으로 남기셨더라고요. 저희는 방 2개짜리 빌라에 전세로 살던 처지에서 갑자기 빌딩 몇 개를 가진 건물주가 되어버렸어요. 엄마,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나 아무리 봐도 안 믿겨져. 그러게 말이다.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엄마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 나 사실 외삼촌이 엄마 고생하는 거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거든. 그런 말 하지 마. 너 대학 등록금하고 결혼 비용 외삼촌이 해주셨던 거야. 그냥 너한테 잠자코 있으라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했던 거지. 그리고 그게 내 돈이니? 사람이 그런 거 탐내면 내 인생이 더 불쌍해진다. 우리 오빠도 언젠가 좋은 짝 만나 행복해지겠지. 그냥 그렇게 바랬던 거지. 정말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속으로 참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죄송하네. 저는 뒤늦게야 외삼촌이 마음 써주신 걸 알고 나니 삼촌께 못내 서운했던 작은 마음이 죄송해지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건물이 있는 동네와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엄마도 힘든 일들을 그만두시고 좀 편해지셨어요. 저는 계속 회사에 다니긴 했어도 전보다 마음이 가벼워졌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절 찾아왔다며 1층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말도 없이 찾아왔지? 누군지 모르시고요. 그건 말씀을 안 하시네요. 내려와서 만나보세요. 잘 아는 분이래요. 라며 1층 안내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끊었어요. 도대체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궁금해하며 내려갔는데
세상에, 전 시어머니가 떡하니 와 있더라고요. 나를 찾아온 게 그쪽이에요? 잠깐 조용히 얘기 좀 했으면 좋겠구나. 제가 눈에 힘을 주고 째려보는데도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붙잡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전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미소까지 지으며 아주 상냥한 말투였죠. 니네 집이 아주 큰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거 어떻게 건너 알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형식이하고 다시 재결합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형식이 많이 좋아했잖아. 뭐라고요?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우리 형식이랑 다시 살아라. 그때야 니네가 너무 우리 집에 걸맞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사돈이라고 해도 어디 가서 부끄럽지도 않고 너도 이혼녀 딱지보다는 변호사 남편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은 인생으로 보이잖아. 서로 좋은 건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와,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살다 그쪽처럼 뻔뻔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은 처음 보네요. 그래요. 누가 이상한 건지 한번 보죠. 라고 혀를 차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저 좀 보세요. 제 앞에 앉은 이 사람이 제 전 시어머니인데요. 결혼생활 2년 동안 저 한 번도 인간 취급 안 하고 우리 엄마를 자기 반지 도둑으로 몰아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이 유산 물려받아서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와서 저보고 자기 아들하고 재결합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라며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떠들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카페 안은 금세 시끌시끌해졌어요. 그러더니 어떤 아줌마가 용감하게 저희한테 와서 하여간 시자 붙은 것들은 이런 게 문제라니까. 지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아. 나도 시댁이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이런 시자는 보다 처음이다. 어떻게 그렇게 낯짝이 두꺼워요. 정말 뻔뻔하네. 라며 시어머니를 비난했고 사람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자기도 시어머니라며 시댁 우스운 꼴 만들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들 가진 게 그렇게 유세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너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니? 기껏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생각은 무슨 생각? 당신 아들 배불리 처먹일 생각이나 했겠지. 그리고 이게 망신스러운 일인 줄은 아나 보지? 한 번만 더 찾아와봐. 그땐 이보다 더 큰 망신 당하게 할 테니까.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전 남편이 전화로 저한테 사정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수진아,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너는 생각이 짧은 게 아니고 원래 되먹지 못한 인간이야. 라며 상대도 해주지 않았죠.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일 못한다고 쫓겨나기 직전이었고 시어머니는 아들 믿고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투자를 잘못해서 재산을 많이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이혼한 남자한테 결혼하겠다는 여자도 없는데 제가 잘 됐다고 하니 옳다구나 했나 보더라고요. 그 얕은 속이 보여서 정말 너무 화가 났고 저는 다시 한번 찾아오면 정식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 뒤로도 몇 년을 더 혼자 지내다가 같은 회사의 다른 팀 남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도 한번 이혼을 해서 상처가 있어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정이 들어서 2번 다시는 안 한다던 결혼을 또 했고요. 그 사람과는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전 시댁을 생각하면 저희 엄마 말씀대로 사람이 욕심을 너무 부리면 내 인생이 괴로운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 열심히 잘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